안녕하십니까. 왜 미분방정식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정리해보면 수학은 또 하나의 언어이고 미분방정식이란 어떤 물체의 변화 속성은 항상 현재 상태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보면 dt분의 dy는 ky, 즉 어떤 물체의 변화량은 현재 물체에 비례한다. K는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한 것이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물체의 현재 상태와 변화의 속도를 이용하여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수식, 이게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분방정식과 좀 더 친근해 보기 위해서 한 두세 개의 좀 더 널리 알려진 미분방정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논의하는 것 중에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C14와 C12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C12는 항상 물체에 남아있는 것이고 C14는 방사성 원소로, 정확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죠. 방사성 동위 원소로 물체에 남아 있어도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C14과 C12의 비율을 가지고 물체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 연대를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리비라는 과학자가 이것을 가지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디를 나가서 뼈를 하나 주워왔다고 봅시다. 뼈를 하나 이렇게 주워왔는데 이 뼈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해 보니까 C12가 항상 일정하죠. C14는 원래 있어야 되는 물건의 20%만 남았다 라고 측정이 됐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뼈는 공룡의 뼈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dt분의 dy는 ky이고 y는 이제 C14의 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y는 y끼리 dt분의 dy는 kdt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이쪽은 ln y는 kt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kt 플러스 c가 되고 kt 플러스 c는 ec의 ekT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 또한 상수니까 그냥 뭐 c tilda e의 kt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t가 제로일 때 y 질량을 y0라고 하면 y는 방사성 동위원소죠. 그러면 y0는 c tilda의 2의 k0가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c의 tilda는 y0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모든 걸 정리하면 y의 t는 y0의 ekT가 되는 것입니다. yt는 y0의 ekT라고 되는데 이제 초기 조건이 하나 주어져야겠죠. C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라고 합니다. 반감기는 반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y의 5730년은 반감기니까 2분의 y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0의 2의
5730K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쪽에 Y 지공하고 하면 K는 대략 마이너스 0.00012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Y의 YT는 Y0의 초기 양이 2의 마이너스 0.000121T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뼛속에는 지금 20%뿐이 안 남아 있습니다. 20%라면 원래 양의 5분의 1이죠. 그래서 이 T를 구하면, 자, 5분의 1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Y0의 2의 마이너스 0.000121T가 되겠고, 그러면 Y0가 양변이 없어지고 5분의 1 이렇게 하면 T는, 계산해보면 T는 약 133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3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300년이라고 하면 공룡은 대략 2억 년부터 6천만 년까지 살았으니까 요 시기를 벗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공룡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탄소 영대 측정법이고, 이것은 우리가 C14과 C12에 관한 비율을 가지고 미분 방정식으로 확인해 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멜데스의 법칙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멜데스의 법칙에 의하면 비교적 작은 집단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 증가율은 현재의 숫자에 비례한다 라는 뜻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의 변화량이 큰 방해가 없다면 현재의 숫자에 비례하게 나온다. 또 다른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무인도에 양을 좀 풀어놨다. 양을 무인도에다가 한 뭐 몇 마리 풀어놨다 라고 나눴는데, 그게 몇 년 뒤에는 몇 마리가 됐을까 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볼까요? 뭐 양의 개수, 양의 개체를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걸 해보면 똑같습니다. 양변의 미분 방정식을 하면 y는 dy k dt, 아까하고 똑같이 양변을 적분하면 ln y는 2의 k의 t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y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kt 플러스 c가 되고 c의 tilda 2의 kt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미분 방정식의 해는 y는 c의 tilda, 뭐 그냥 변수죠. 상수죠. 상수의 2의 kt, 요런 형태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의 개체를 확인한다고 할 때 처음에 t0에 양을 2마리 놨다고 해봅시다. t0에 양이 2마리다 그러면 y가 제로가 해서 c의 t다 2의 kt가 여기서 여기서 t가 제로가 되는 것이니까 c의 tilda만 남는 거죠.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yt는 2의 2kt가 되는 것이고, 자, 2년 후에 와서 보면 20마리가 되었다. 2년 후에 20마리가 되었다라고 초기 값이 주었을 때, 그러면 y가 2가 되면 2의 k t는 2니까 2가 20마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kt 또 잘못했는데 2의 2k는 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k는 1.15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yt는
2의 2승의 1.15t라는 상수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양의 증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양이, 이렇게 주어진 양이 내가 이 무인도에 10년 후에 왔다고 봅시다. 10년 후에 왔을 때는 모두 몇 마리가 있었을까? 라고 본다면 가능하겠죠? 왜냐면 아까 주어진 식에서 yt는 2의 1.15t라고 했으니까 양의 개체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양이 내가 10년 후에 왔어요. t가 10이면 y는 10이니까 2의 1.25 곱하기 10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약 20만 마리가 되네요. 내가 처음에 한 무인도에다가 양을 2마리 놨을 때 t가 0일 때 양이 2마리였다면 10년 후에는 20만 마리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이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다공성 물질의 건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의 습기가 없어지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이 습기가 없어지는 것 또한 습기 향량은 현재에 비례하는 속도로 습기를 읽는다 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계산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래를 했는데 이불을 빨래했다고 합시다. 이 이불이 먹고 있는 습기의 함량을 y라고 한다면 이 습기를 읽는 dy는 dt분의 dy가 습기가 없어지는 거는 ky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미분 방정식이죠. 이거의 해는 당연히 y는 이제 c의 tilda, 그러니까 상수의 exponential의 kt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t가 0일 때 그 습기 양을 y0라고 하면 y0는 c의 t다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yt는 y0 초기 습기량의 2의 kt 이렇게 되는 거죠. 미분 방정식이 이제 간단하죠. 근데 항상 초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초기 조건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있었더니 습기량이 반으로 줄었다. y1은 2분의 y0가 됐다. 이런 거 갖고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주면 y1은 2분의 y0가 될 것이고 y0 2의 k가 1이니까 2의 t가 나겠죠? 그러면 2의 k는 2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y는 k는 9에 보면 마이너스 0.69라는 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yt는 y0에 2에 마이너스 0.69t라는 수식이 되네요. 자, 그러면 빨래가 거의 다 말랐다는 게 100% 말랐다는 거 볼 수 없으니까 99%가 습도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0.01%가 남았을 때를 거의 다 마른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y0에 0.01 정도 남았다는 게 거의 마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y0에 2에 마이너스 0.69t가 되겠죠. 그죠? 남은 양이니까 그럼 y0 없어지고 0.0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0.69t가 돼서 t를 계산해보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6.64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6.64시간.
한 6시간 반, 아니죠? 7시간 좀 안 되게 이 물이 다 말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분 방정식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미분 방정식이란 어떤 물체의 변화 속도는 현재 상태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의 변화량은 현재량에 비례한다 라는 게 미분 방정식이고, 이것의 해는 yt는 어떤 상수의 2의 kt가 될 것이고,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값이 주어져야 한다 라는 우리는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이고,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단순한 물체의 상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예를 앞 강의와 이번 강의를 합쳐서 한 5개 정도 들었는데 계속 한번 반추해 보시고, 그런 게 되고, 이런 미분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회로도에 이행될지는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다음 강의 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